영화 얼굴의 제작 보고에서는 1970년대 시각장애인 남편과 갓난 아이를 두고 청계천 공장거리 인근에서 사라진 정영희 씨의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얼굴 제작 보고의 진행을 맡은 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가득 자리를 메워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화 얼굴은요, 앞을 못 보지만 전각 분야의 장인으로 거듭난 임영규와 함께 살아가던 아들 임동환이 40년간 묻혀있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조금 전에 메인 예고편을 보셔서 우리 정영희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조금 엿보셨을 텐데요. 전단지를 사전에 받으셨죠, 우리 기자님들? 받으셨죠? 예, 네.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이 지금 애타게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시각장애인 남편과 갓난아이를 두고 청계천 공장거리 인근에서의 목격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20대 여성 정영희 씨. 그가 40년 만에 백골사체가 되어 남편과 아들에게 다시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시각장애인 남편과 아들도 정영희 씨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남겨진 사진이 한 장도 없어서 영정사진조차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 정영희 씨에 대한 제보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참석해주신 기자님들도 함께 이 제보 내용들을 듣고 얼굴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보를 함께 해주실 영화 얼굴의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민 씨, 권혜호 씨, 신현빈 씨, 임성재 씨, 한지연 씨, 그리고 연상호 감독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입장해 주신 순서대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포토타임은 마지막에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요. 일단 착석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시고 있는 기자님들께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얼굴에서 임동환과 임영규를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권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에 정민 씨의 과거 역할, 임영규 역할을 맡은 권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에서 신현빈 역할 얼굴에서 정경희 역할 맡은 신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백두상 역할 맡은 임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에서 김수진 역할을 맡은 한지연입니다. 네, 얼굴 연출 맡은 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까지. 예, 사라진 지 40년 만에 백골사체로 발견이 된 정영희 씨와 관련된 우리 다섯 배우분들과 감독님 만나보았는데요. 저희가 영화 속에서 이 얼굴 과연 어떤 모습을 또 띠고 있었는지 단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보 코너, 단서 제보 코너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단서가 될 사진을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정영희 씨의 낡은 주민등록증인데요. 이 단서를 제공해 주신 정영희 씨의 아들 임동환을 연기한 우리 박정민 씨의 캐릭터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정희 씨는 어느 날 이제 존재조차 몰랐던 어머니의 존재를 또 알게 되고 또 그 얼굴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인물을 맡으셨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직접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권혜호 선배님 맡으신 시각장애인이자 전각 장애인 아버지를 아주 존경하고 옆에서 보호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같이 지내고 있는 아들 임동환을 맡았고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집을 나가서 그냥 도망간 줄 알았던 어머니가 백골이 되어서 나타났다라는 전화를 받고 좀 의아해서 백골을 확인을 하고
각자 얼굴이 없는 사진이 없는 장례를 치르다가 저기 계신 그 김수진 PD와 함께 어머니의 죽음을 조금씩 파헤쳐 나가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과연 어떤 또 연기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이 박정민 씨의 또 연기에 어떤 기대가 또 크셨을 것 같아요. 또 함께하신 또 세월이 있으시고 세 번째 또 함께하는 작품인데 임동환 연기를 하는 박정민 씨 어떠셨나요? 일단은 박정민 배우 연기 잘하는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연기 잘하는 배우에서 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가 됐다. 더 이상 한국의 연기파 배우라고 하면은 박정민 이 세 글자를 떠올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롱 아니에요? 아니 좀 진심인 것 같아요. 박정민을 빼고 연기파 배우를 논하지 말라. 예. 현장에서 뭐 실수했나요? 그리고 그 깊어진 짜증. 예전에는 그냥 좀 연기를 하면서 짜증을 낸다는 느낌이었는데 네네네네. 짜증에 결이 생겼어요. 그 깊이가 있다 짜증에. 그거 진짜 저기 영화를 제가 보여드리면 느끼실 거예요. 와 저거 되게 깊이 있는 짜증이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 박정민 씨 연기 한 5할은 짜증이었었거든요. 아니에요. 5할인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저는 그거를 저렇게 자유자재로 표현을 하는 분을 짜증을.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예. 직관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네. 영화 초반에는 참는 연기가 있어요. 네네네. 짜증을 참는. 네. 그러니까 그게 관객으로 하여금 엄청 불안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 짜증 엄청나게 잘 내는 사람인데 그걸 막 참으니까 그게 거의 되게 영화의 어떤 텐션을 막 만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전에 시간을 했는데 제가 어떤 텐션에 이끌려갔는지 몰랐는데 짜증 텐션이었군요. 저 말씀을 되게 네. 진지하게 장문의 메시지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칭찬 정말 진심 어린 칭찬 같은데요. 네, 결이 다른 짜증, 깊은 짜증, 깊이 있는 짜증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거기도 지금 약간 네, 짜증이 아니요, 저 워낙에 있는 표정이잖아요. 짜증이 살짝 묻어나긴 하네요. 네. 자, 두 번째 짜증이 아니라 두 번째 단서 스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 띄워주시죠. 네, 아주 아름다운 글씨로 정영희라는 이름이 새겨진 도장 사진이 두 번째 단서로 공개가 됐는데요. 또 우리 박정민 씨가 생애 최초 1인 2역 또 연기에 도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또 감독님께 직접 제안을 하셨다고요? 어쨌든 아들이 이제 이렇게 파헤쳐 나간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파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인물을 그 아들을 연기하는 배우가 하면 또 이제 보시는 관객분들로 하여금 조금 이상한 감정들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배우 개인적으로 저도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짝 던져본 건데 넋죽 받으셔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출연료를 아끼려고 저러시나라고 농담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또 제안을 하시니까 또 감독님이 너무 좋은 제안이다라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고민이 해결된 느낌. 해결사였군요. 그런 또 젊은 이명규의 40년 후 모습이자 또 아들 임동환의 아버지는요. 현재 이명규 캐릭터의 권혜여 씨가 연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렸던 시절에 이제 피땀 흘려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장을 만드는 전각 장인으로 거듭이 난 또 인물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연기를 또 보여주셨지만 또 시각장애를 가진 인물을 연기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번 영화 임명규라는 캐릭터 연기하면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앞을 볼 수 없다는 게 네, 실제로 어쨌든 촬영을 하기 위해서 렌즈도 껴야 되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앞에 잘 안 보입니다. 네. 아유. 그때 느낀 묘한 편안함. 아, 어쨌든 예, 항상 모든 것들의 정보가 많은 부분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네, 그 안에서 다른 배우의 움직임과 숨소리조차들 배우들은 그렇죠. 같은 화면 안에서 자극받고 네. 반응하기 마련인데 네, 눈이 좀 안 보이는 상태라는 것이 주는 안정감, 어, 편안함이 있어요. 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 어. 그런 게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뭐 하는데 네, 편안했었고 음. 뭐 사실은 저의 이제 작고하신 장인어른께서 네. 오랫동안 시각 장애이셨기 때문에 네, 그 모습을 옆에서 봐왔던 저로서는 알게 모르게 또 그런 건 역시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또 연기를 하면서 느끼신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권혜우 씨는 우리 감독님 또 초기작인 사이비부터 반도, 방법 제차의 기생수 더 그레이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도 이제 작품 속 주제의식을 상징하는 이른바 우리 감독님의 페르소나로 활약을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 페르소나가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초창기 페르소나.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초창기 페르소나. 이번 영화를 통해서 우리 감독님이 임명규 캐릭터를 통해 어떤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어떠셨어요, 감독님? 이 작품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인물 캐릭터가 임명규라는 인물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임명규는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네. 시각에 대한 게 네.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각 예술을 하는 음. 되게 이제 아이러니한 인물이고 그리고 그렇죠. 엄청난 거를 극복해낸 사람이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인물 자체가 고도 성장을 이룩한 한국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명규라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근대사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그 반대편에 그 임명규의 반대편에 이면에 있는 정령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처음 이야기를 좀 구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들을수록 더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제 두 분 우리 권혜여 씨와 박정민 씨가 부자 관계를 또 연기를 하시고 박정민 씨는 또 2인 1역까지 하면서 어떤 두 분의 연기 호흡 케미가 또 중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또 함께 연기하면서 어떤 소감을 느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떠셨어요? 박정민 씨부터 한번. 예. 되게 굉장히 감사한 네. 일인데 네. 그 임영규 역을 제가 먼저 촬영을 한 회차 먼저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선배님께서 예. 이제 나중에 그거를 보시고 예. 저의 어떤 뭐 연기적인 면들을 조금 따서 좀 이렇게 본인께서 가져가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 얼굴이 엄청 닮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따와서 본인께서 어. 이렇게 화면 안에 녹여주시니까 보다 보면 감독님하고 저도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진짜 권희호 선배님 같다. 제 얼굴인데 불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몇 장면들이 좀 있어서 여기 선배님께서 이렇게 좀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평소에 너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어서 이렇게 네. 같이 연기하고 있으면 예. 이렇게 좀 넉넉히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저 지금 요 장면 할 때도 네네. 모니터석에서 감독님하고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도장 파는 걸 조금 배웠었거든요. 이 영화 때문에. 네. 감독님이 저한테 아무리 그렇게 도장 파봐라 저 얼굴이 나오는 저 장인의 얼굴 아니 너무 말씀이 심하신 거 네,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도장 그렇게 파봐라 파봐라. 저 얼굴이 나오는 뭐 농담 삼아 저희끼리 한 어. 얘기지만 저 얼굴이 다 모니터에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이건 장인이다. 정말 예. 네, 그야말로. 정말 제가 무릎을 꿇었던 순간이었어요. 네. 생각해 보면은 그 네. 연상호 감독이 왜
정민 씨의 1인 역 제안을 흔쾌히 받았을까 생각해보면은 저의 젊은 역은 누굴 시킬까 짬을 찾아봐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먼저 접하고 젊은 시절을 연기해야 된다 하면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예, 그 장인의 소울 어떻게 한 번에 수염 보세요. 네, 오, 정말 놀랐습니다. 깊이 깊이 있는 수염. 야, 아 정말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데요. 이 두 분의 시너지를 꼭 극장에서 한번 확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세 번째 단서 제공해 주실 분 바로 정영희 씨 본인을 연기한 신현빈 씨가 결정적 단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바로 직접 쓴 자신의 이름이 단서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신현빈 씨가 정영희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정영이라는 인물은 이제 이명규의 아내였고 네, 임동환의 엄마였고 근데 어느 날 그냥 흔적도 없이 정말 사라져버린 그래서 지금 이 영화 속에서 찾고 있는 네, 그 사람인데 네, 정영이라는 인물이 가진 좀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영화적인 어떤 뭐 장치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른 사람들의 또 문제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전면의 얼굴을 드러내기보다는 네네. 좀 더 다른 방식의 표현들을 많이 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뭐 단순히 사실은 표정이나 얼굴을 배우들은 가장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쵸. 그 부분을 좀 줄이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더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면서 저도 좀 접근해가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저 스틸컷에서 뒷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 사실 우리 배우분이 얼굴을 또 드러내지 않는 촬영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감독님 또한 또 찍으실 때 이런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새롭게 모두에게 다가갔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을 또 채택을 한 이유와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진행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정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불편한 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정의인데 네. 사실 불편한 거죠. 그 네. 주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그 불편한 정의를 규정하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 영화 내에서는 사실은 그 정영이의 얼굴이라는 것으로 사실은 그 불편한 정의에 대한 표현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영이의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죠.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네. 방식의 네. 연출이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배우가 얼굴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감정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그쵸. 큰데 시민 배우가 사실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얼굴이 네.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배우님 나름대로 손이라든가 뭐 어깨 움츠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란 건 영화를 이제 편집해서 쭉 붙여놨는데 네.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 정영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되게 전혀 그것이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달이 되게 많이 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되게 좀 신현빈 배우님이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되게 잘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히려 역설적으로 훨씬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끝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건지 뭔지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힌트를 드리자면은 정영이의 얼굴은 네. 영화에 분명히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그것이 신현빈 배우님의 얼굴이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영이라는 캐릭터를 신현빈 배우가 연기를 한 거지. 사실은 저는 정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 있었던 인물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영화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단서를 제공해 주실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청풍피복이라는 간판 등장했는데요. 40년 전에 정영희 씨가 일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사장이자
또 본 적이 없는 얼굴에 대한 미스터리를 증폭시키는 인물 백주상 캐릭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성재 씨가 맡은 캐릭터인데요. 우리 백주상은 어떤 인물인가요? 저렇게 환한 네. 웃음을 짓고 있는 귀여운 인물이고요. 그러게요. 예. 네. 저는 천국행복이라는 그 청계천에서 의류공장 사장이고요. 네네네. 직원들 월급도 안 밀리고 따박따박 잘 주고 어. 또 저는 그 얼굴들을 또 찍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이야기에서 어느 굴곡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저렇게 귀여운 얼굴만 있지 않고 다른 또 얼굴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네. 지금 언뜻 보면 너무 귀엽기만 한데요. 네. 사진 이렇게 들고 있으셔서 약간 곡성의 쿠니무라준 같은 얘기를 계속하세요. 뭐 톡방에서도 뭐 혹시 악령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기를 감독님이 들려놓고 지금 곡성에 근육을 하시겠다고 해주시는데 가끔 촬영할 때 보면은 예. 연상 감독은 네. 자기가 이 배역들을 정해놓고 네. 배우들이 연기하고 있으면 네. 이렇게 자꾸 와서 구경하는 네. 표정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또 상상과 현실은 좀 다르니까 그게 신기하신가 봐요. 그게 또 이렇게 들고 계시는 모습이. 저는 이제 영화 찍으면은 어쨌든 관객의 입장으로 좀 현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늘 재밌습니다, 사실. 항상 재미있는 관객의 입장으로 우리 배우님들께 톡을 보내시곤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지옥 시즌 2 이후로 두 분 또 호흡을 맞추셨습니다. 이번은 어떠셨는지 또 호흡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얼굴에 등장하는 여기 계신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네. 이제 저희끼리 다 작업을 같이 해봤던 분들이다 보니까 다들 서로를 너무 잘 알았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씬에서의 배우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호흡 같은 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서로들 너무 다 잘 알고 친하다 보니까 그것이 순식간에 그것이 맞춰지고 새로운 게 나오고 하는 걸 보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특히 임성재 배우가 그 중심에서 사실 백주상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 과거 장면을 이끌어가는 씬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임성재 배우가 워낙에 이제 또 박정희 배우랑 친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이끌어가는 느낌이 있었죠. 그 씬들을.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잘해준 것 같아요. 또 동갑내기 친구시고 하니까 우리 세 분이 여러 가지로 그 케미가 화기애애했던 그 분위기가 현장에서도 잘 적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단서를 제공해 주실 분을 만나보겠는데요. 바로 마지막 단서 빈영정 사진입니다. 네, 이 영정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인물 바로 한지연 씨가 맡은 김수진이라는 인물인데요. 예, 한지연 씨, 빈 영정 사진을 보고 단번에 무언가를 직감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예, 어떤 또 인물이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기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각장인 임영규를 인터뷰하고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PD이고요. 네. 좀 자극적인 소재를 좀 찾아서 좀 장각 장인이면서도 특이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좀 찾아갔는데 40년 동안 발견되지 않는 그런 미스테리한 어머니의 얼굴을 찾아가는 그런 아들 인도환과 함께 사건을 파헤쳐가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좀 악의적이고 이기적인 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점점 진실을 보면 정명희의 그런 마음에 공감을 하며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인간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선배님 또 이제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찾아가보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 사진만 봐도 무언가 지금 옆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날카롭고 또 예리한 어떤 면모가 좀 손으로는 귤을 까고 멀티태스킹이거든요, 저게. 무언가 그러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접하는 그 날카로운 눈빛 직접 또 저희가 영화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5가지 단서 스틸들을 보면서 제보를 또 들어봤는데요. 이쯤에서 1970년대와 현대 시점을 오갔던 현장을 확인하면서 현장 목격 제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작 인터뷰 영상이 이렇게 또 흥미롭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제보를 받아볼까요? 바로 현장 목격 제보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영상에도 나왔듯이 연리버스, 우리 연상호 감독님 어떤 작품 세계관을 칭하는 말이죠. 연리버스의 어떤 태초로 돌아가는 작품이 될 것 같다 라는 또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또 나왔듯이 새로운 또 제작 방식으로 기대를 또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얼굴이라는 영화의 작품 제작 계기가 좀 궁금해요. 연리버스의 네. 일단은 얼굴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만화라고 하는 매체로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영상화할 기회를 계속 좀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그 얼굴이라는 작품이 엔딩에 이르러서 주는 어떤 감정 같은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이쪽 일 작업들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얼굴의 엔딩에서 주는 그 감정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감정을 마지막에 던질 수 있는 작품을 저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 감정을 관객들과 느껴보고 싶다라는 게 사실 되게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지막에 던져지는 그 감정이 사실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귀한 어떤 감정이고 포인트고 뭐라고 하는 거를 남한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요즘 매체가 엄청나게 좀 많잖아요. 사실은 뭐 OTT도 있고 극장도 있고 뭐 유튜브 콘텐츠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영화를 만드는, 제가 필름메이커로서 영화를 만드는 방식의 다각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실은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화 만드는 방식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각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관객들과 함께 느끼고 싶었던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지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이 묻어나는 어떤 제작 방식인 것 같은데, 3주간의 촬영, 20여 명의 스태프들로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로도 참 너무 놀라운 어떤 방식인 것 같은데, 이 프로덕션을 진행을 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 건지 사실 좀 가늠이 안 가거든요. 영화 자체를 아직 영화를 못 본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영화를 보시면은 사실은 크게는 5번의 대화로 되어 있는 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 장면에 있는 재현되어 있는 어떤 과거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5번의 대화로 된 씬들을 사실은 배우분들이 되게 잘 구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들이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몰입되고 빠져들어갈 수 있게끔 사실은 연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배우분들이 디자인을 해주셨고, 사실은 저희가 이번 작업하면서 제일 즐거웠던 건 사실은 그런 디자인을 배우분하고 감독하고 거의 다이렉트로 미리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그냥 겪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기동성이 있는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큰 영화들은 사실은 잠깐의 얘기만 하더라도 바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기동성 있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직관적인 어떤 회의나 이런 거에 통한 거를 바로 이제 도입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리얼한 뭔가 연기나 신이나 상황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완벽하게 사실은 이 영화에 적합한 제작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듣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교수님들의 프로젝트 팁을 갖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달변가가 예. 되네요. 예. 영화도 아직 보여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약간 사기꾼 같은. 아니에요. 정말 교수님들의 팁을 갖고 너무 좋은데 그 교수님 중에 한 분 조태희 분장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박정민 씨에게 기타만 있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래를 부르던 1970년대 소탈한 청년 밴드의 이미지를 참고를 해서 이 인물을 만들어 나갔다고 분장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셨어요? 예, 기타만 있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래를 부르던 1970년대 소탈한 청년 밴드의 이미지. 예. 그랬군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직접 느끼셨던 이제 의상이나 디테일에 대한 소감이 있으셨을까요? 확실히 네. 저희 준비하는 과정도 참 재미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어쨌든 조금 제작비를 많이 줄이고 네. 진행을 하는 예, 예. 영화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장팀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비와 그 재료들과 네. 본인들의 기술, 네. 그 의상팀도 새로 의상을 사는 것이 아닌 본인들이 갖고 있던 창고에 있던 이제 그 시대의 옷들을 정말 이만큼을 다 가져온 거예요. 정말 십시일반 모았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제작비에 나가는 영화의 선택지보다 네. 이 영화의 그들이 갖고 온 어떤 선택지가 훨씬 많았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 의상 피팅할 때 네. 옷이 한가득 있는데 그리고 분장할 때도 네. 뭐 렌즈도 막 여러 가지 껴보고 가발도 여러 가지 써보면서 예. 그렇게 좀 하나하나 조립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한되는 상황, 그러니까 시간과 뭐 자금과 이런 것도 제한된 상황들이 있으니까 네.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사전에 엄청 깊게 준비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걸 좀 걸쳐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그래서 현장에서 전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네. 재밌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진정성 있고 뭔가 밀도 있는 그런 그렇죠. 예, 디테일을 또 느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빈 씨도 그 현장에 어떤 방금 보니까 무슨 출퇴근 기록지까지 또 디테일하게 또 챙기신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세트장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사실 그 이모거 미술 감독님 그 전에도 작업을 해보긴 했는데 네. 뭐랄까 화면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사실 작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미술 감독님 이거는 카드 내역서를 한번 봐서 사비를 쓰셨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실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카메라에 꼭 디테일하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관객분들한테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연기를 하는 배우 입장에서 그 인물한테 다가설 때 훨씬 그렇죠. 다른 감정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밀도 있게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야, 진짜 그 기록지는 쓰셨나요? 출퇴근은? 안 썼어요. 저런. 예. 저런. 네, 그렇게 디테일에 신경을 쓰셨던 현장 기대가 되는데 임성재 씨도 아까 그 백주산 캐릭터 스틸을 보니까 정말 그 시대에서 정말 튀어나온 것 같은. 영화 의상 입고 온 것 같아요. 정말 70년대의 어떤 한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스스로 보시기에도. 그렇던데요. 제가 보아도 네. 너무 잘 어울리는 얼굴을 네.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소품, 의상, 분장, 모든 것이 다 또 백주상을 향해 있지 않았나. 옷도 제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래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옷도 저희 제가 영화 제일 많이. 패셔니스타. 그러니까요. 보니까 살짝 좀 컬러풀한 옷을 혼자만 네. 입고 계시고 사진기도 사실 그 시대 때 구하기 힘들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옷 여러 벌 입어가지고. 여러 번 입고 피팅도 많이 해보고. 기술 작품에서 많이 안 주거든요 옷을. 많이 한 3벌 4벌 주셔가지고 신나게 바꿔 입으면서 네.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또 인물들이 정말 잘 나타나는 1970년대 모습대로 나타나는 얼굴의 현장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정말 그 시대가 지워버린 얼굴, 이 정영희 씨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지금 이야기를 나눌 때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화기애애한, 정말 이게 합이 좋아야만 나올 수 있는, 누가 한 명이 얘기를 할 때 귀담아 듣고 또 리액션 해주고 웃고 또 나도 모르게 또 웃음이 터지고 미소가 지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정말 사이가 좋고 연기 호흡이 잘 맞아야만 나올 수 있는 어떤 케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도 연기라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진정성이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현장에서의 또 이런 에피소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여러 번 또 작업을 같이 했던 배우분들이고 또 배우분들끼리도 굉장히 친하고 해서 또 나올 수 있었던 케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런 씬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저는 같이 작업했던 배우분들이랑 그 다른 여기 계신 다른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배님들도 뭐 많이 오다 보니까 약간 매일매일 가는 게 약간 동창회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다 잘 아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 씬 어떻게 할까를 진짜 너무 가감 없이 누구나 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 어떤 씬들을 만드는데 진짜 약간 대학생으로 돌아간 느낌? 영화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느낌? 참고로 저는 영화과를 나오진 않았습니다. 망상으로 완전은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네. 망상은 하면서 영화 동아리는 이런 거겠지라는 걸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체험. 동아리 체험을 짐작해보며 애니메이션을 했어가지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실사 영화를 했으면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겠지라는 그런 약간 가공의 추억을 만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야, 그 정도의 진짜 없던 추억도 생기게 만드는 어떤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이 현장이 추억이에요. 어떤 옛 추억을 갑자기 생기는 것 같은 그런 화기애애한 어떤 동아리의 그 대학생들의 그런 젊음의 패기 느껴졌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박정민 씨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또 도장을 하셨고 이렇게 도장을 다 이렇게 배우분들한테 선물도 해주시고 한 3일 정도 배웠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연습 삼아 제 친구 되게 못 팠어요. 되게 못 파고 못 파는 거 쉽거든요. 그렇죠. 박정민 배우가 처음으로 판 도장이 제 이름으로 팠는데 처음이어서 보통은 연상호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상인호 이윤도 이렇게 반대로 돼 있고 반대로 여러모로 엉망진창이었던 여러모로 연상인호 갖고 계신가요? 연상인호? 그럼 보물입니다. 보물로 물려줘야 돼요. 인감으로 등록할 거예요. 받아줄까 모르겠어요. 주민센터에서 그런 식으로 그냥 도장하면서 아무튼 누군가 이름이 필요하니까 현빈 이름으로도 하고 성재 이름으로 하고 해서 선물했던 기억이 있죠. 가장 그럼 잘 팠던 건 어떤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가장 잘 판 게 아마 현빈이 거였을 거예요. 현빈이 거가 가장 나중에 그것도 안 근데 니은이 반대로 돼 있는데 연결돼 있고 되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았고 저는 대기하면서 저희 사실 그런 장면 찍을 때 좀 야외여서 사실 날씨도 꽤 더울 때였고 좀 그늘진 데 들어와 있을 법한데 계속 그 밑에서 뭘 하고 있어가지고 뭘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그 도장을 계속 하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도장을 어디에 써야 되나 일단 대본에도 한번 찍어보고 여기저기 좀 사용을 해봐야겠다 하고는 있는데 좀 놀랬어요 생각보다. 그래요? 그 취미로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재미가 쏠쏠해요. 시간이. 그 약간 잡생각 사라지는 네, 시간이 잘 가요. 저희 집에 그거 이제 영화 끝나고 그 재미 들려가지고 세트를 엄청 샀어요. 근데 새 거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63일이죠. 아니 뭐 이벤트로 나 그래서 뭐 이렇게 이벤트로 뭐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나쁘지 중입니다.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도장 선생님이 또 권혜연 씨 팬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네.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도장 그 가게를 한 일주일 동안 며칠을 이제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별 관심이 저한테 별로 없으셨어요. 그냥 열심히 하니까 예뻐해 주시는 정도였는데 선배님이 딱 등장하니까 갑자기 이야 권혜연 씨 악수 한번 합시다.
야 내가 좋아하는 권혜영 씨.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고. 예. 예. 그런 거 봤-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권혜영 씨, 네. 그게 아니고 그 선생님께서 최근 뭐 방문자 안 보시는 거죠? 옛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권혜영 씨 등장만으로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한테 그런 텐션이 있는 줄은. 예. 반대로 또 우리 권혜영 씨는 아까도 그 렌즈 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권혜영 씨의 어떤 아니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렇게 제가 눈이 좋습니다. 평생을 좋은 눈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네. 특별한 노안도 없이. 네. 근데 눈에 뭘 넣어본 적도 없고 안약 한 번 넣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근데 눈에다가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갈 때 네. 힘들죠. 힘든 것보다 공포감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계속 눈에 힘을 주게 돼서 처음에 정말 좀 적응하기 어렵더라고요. 뺄 때도 사실 그게 뺄 때도 시원함이 있죠. 마치 사극 끝내고 이렇게 네. 수염 뜯어낼 때 기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또 시원함을 네. 느끼셨던 내가 좋아하는 조금이나마 예. 그 장애 시각장애를 살아가시는 분들 간접 체험 경험으로 할 수 있었던 또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한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박정민 씨가 와 감탄할 정도로 디렉션을 받는 대로 그대로 출력해내는 어떤 그런 AI 같은 그런 어떤 정교함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네 함께했던 현장 또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저 처음 이제 첫 씬이 이제 정민 선배님을 만나는 네. 씬이었는데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동환이란 캐릭터가 되게 짜증이 많은 캐릭터거든요. 네, 깊이 있는 짜증. 처음 선배님을 뵀는데 너무 짜증이 많아져가지고 너무 실제로 무서워. 실제로 짜증. 진짜 실제로 짜증을 냈어요. 실제로 안 들어갔는데. 인간이 계속 찌푸려. 더워서. 그래서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저녁 촬영을 하면서 이제 같이 밥 먹고 이제 얘기하면서 선배님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배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거 더워서였구나라고 오해가 풀린. 아니 한지연한테 짜증내는 게 없어. 저한테 짜증낸 게 없어요. 그냥 짜증 나 카메라 보셨어요. 앞에서. 네네네. 지금도 짜증이 많아. 지금 짜증내는 게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네, 절대로 아니고 잠깐 그런 또 첫인상이 있었다. 네, 정도로. 하지만 오해였고 너무나 네. 또 호흡이 좋았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영화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제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보는 바로 기자님들에게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감독님과 임석재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이 영화가 그 한정된 예산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에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제약은 이 영화를 이렇게 좀 한정되게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환경을 만드신 건지 아니면은 이런 주어진 상황이어서 그 안에 이제 최선의 제작 방법을 생각해 내신 건지 그 순서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영화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예산이나 시간적으로 좀 밀도 있게 만든 이 이 얼굴 같은 영화가 좀 잘 되면 그 영화계의 영화계가 좀 존속할 수 있는 또 다른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임성재 배우님께는 아까 전에 그 제작기 영상에서 그 이 시기에 나오면 좋을 영화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총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해외대교 경제 우리 손미정 기자님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선후 관계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뭐 제가 영화 시리즈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늘 작품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좀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다. 혹은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좀 새로운 영혼을 가진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항상 제가 약간 마음속에 동력 같은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든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새로운 영혼을 가진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 내가 안 했던 방식으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두려움 같은 건 있었어요. 이게 영화가 너무 후지게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후지다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쵸. 제가 좀 규모가 있는 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영상적인 퀄리티도 그쵸, 그렇고 예, 결과물이. 그 결과물이 너무 네. 이제 못 미치는 결과물이 네. 나오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뭔가 새로운 다각도의 아까 이 제작 방식을 다각화하는 거에 네.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거부터 좀 두려움을 떨쳐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사실은 그 두려움은 사실 바로 시작하고 우리 팀들과 배우분들 모이면서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영화가 완성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까 뭐 한정된 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사실 늘 한정돼 있습니다. 그쵸. 저는 영화를 하면서 예. 풍요롭게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네. 시간에 쫓기고 그쵸, 그랬는데 예.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이 얼굴이 가장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가장 여유 있고 가장 얘기 많이 하고 가장 뭐 시간 쓸 수 있는 만큼 쓰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네,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영화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극장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국 극장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변화한 극장 시장에는 변화되어 있는 영화들이 또 존재할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좋아했던 그 영화들 다시 보거든요. 특히 아시아 영화들 많이 봐요. 에드워드 양 영화도 보고 구로사와 기요시 영화도 보고 그 영화들이 사실은 제가 그동안 찍었던 영화의 규모로 찍은 영화는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레전드급 영화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얼굴에 오히려 더 가까운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한국의 극장이 안 좋거나 환자가 됐거나 망가지거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변화는 또 다른 영화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화를 우리는 또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 같다는 그 기대감을 또 드러내 주셨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김성재 우리 배우님께 이 시기에 나오면 이 영화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제작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영상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또 생각에서 해주신 말씀인지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저런 말을 했었군요, 제가. 네. 저런 말을 꼭 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그 이유는 감독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뭐 한정된 예산도 얘기해 주시고 이게 방금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으로써 제가 이제 배우니까 작품을 뭐 이렇게 그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차치해버리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작품은 굉장히 귀하거든요. 어쨌든 그 우리들의 투혼들을 담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영화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마음을 담아서 보여주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 시기에 더 잘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영화면 아주 적절하게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투혼과 진심이 지금 딱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9월 4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제5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이 되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월드 프리미어로 첫 상영을 하신다는데 일단은 저기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이제 얼굴이라는 영화를 선보이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되게 즐겁고 기대하는 면이 있는데 다만 그런 건 사실은 약간 떨리기도 하는 게 얼굴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너무 이제 한국인이면 더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북미 관객한테 먼저 선보인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이제 그러고 또 한 가지 너무 죄송스러운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좀 기자분들이나 네네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그 뜬마에 토론토 그 월드 프리미어에 딱 걸려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 상영 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못 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많이 붙여가지고 이제 했는데 기자 시사회가 그래가지고 되게 개봉 즈음에 되게 너무 붙어 있는 게 네.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토론토 영화제 참가할 때 기자 간담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화상으로 저희가 기자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하지만은 사실은 뭐 어쨌든 뭐 그 화상으로도 저희가 너무 이제 그 화상으로 얘기 들어봤더니 한 새벽 3시쯤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토 시간으로. 아이고 저런. 근데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예. 저희가 네네. 기자 간담회를 위해서 그때 시차 적응을 안 해놓고 있겠습니다. 여기는 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날밤을 새겠다. 네. 예. 꼴딱. 정신 바짝 차리고. 너무 질문이 안 좋은 쪽으로 오면은 아예 날밤을 샐 수도 있어요. 영화 너무. 한숨도 못 자고. 네네. 예. 그렇게 또 소감을 날밤을 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토론토에서 또 첫 상영되는 또 월드 프리미어의 어떤 관객들 반응도 어떨지 저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박선민 배우님은 이제 1인 2역 이제 도전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제 짜증이 깊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스로 평가를 내리면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현빈 배우님은 그 처음에 이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캐릭터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배우로서 좀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해보시니까 좀 어떤 점이 새롭게 좀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바다 이미지 기자님 네. 두 분께 질문 주셨습니다. 1인 2역에 대한 또 소감인데요. 뭐 사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한 가지 좀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1인 2역이라고 좀 느꼈던 부분은 네. 서로가 서로의 이제 감정에 영향을 좀 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젊은 임영규를 연기를 했기 네. 때문에 오는 그 임동환으로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좀 이렇게 깊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좀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연기가 되는 느낌을 받는 것들이 좀 생소했다. 그동안에는 사실 느껴보지 못했던 네네. 또 그 형태의 감정이라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새로웠고 네. 짜증 깊이 있는 짜증에 대해서 본인이 자평을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네. 저에게 짜증 연기 뭐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네. 오피셜하게 나온 게 이제 네. 감독님의 전작 지옥이라는 네. 시리즈를 통해서 네. 그게 오피셜이 됐어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너무 잘하셨으니까요. 그렇구나 하셔서 예. 이게 프레임이 씌워졌다. 혼자 판단하고 있는데 네. 또 이번에 또 네네네. 야, 짜증을 어떻게 그렇게 잘 내냐, 뭐 짜증에 결이 생겼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감독님과 같이 할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때는 항상 웃상으로. 네. 예.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신현빈 배우님께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일단 얼굴이 안 나오는 이 역할 처음 제안받았을 때의 어떤 소감과 그 직접 해보니 이 연기가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구나 싶었던 부분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사실 이 역할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는 그냥 이런 영화를 만들 것이고 뭐 이런 배우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캐스팅이 될 것 같다. 근데 네. 그 중에 얼굴이 안 나오는 배역이 하나 있다. 얼굴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네. 좀 더 다른 표현들이 많이 필요한 배우가 있는데 그런 배역을 배우한테 제안하는 게 과연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고민을 좀 얘기를 하셨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저는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뭔가 배우들마다 네. 뭔가 그런 이야기나 그런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 네. 배우도 있을 것 같다. 간혹 보면 배우들이 뭐 목소리만 출연하거나 네네. 뭐 더빙을 연기하거나 하는 예. 일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배우한테 오히려 제안을 하시면 뭐 받아들이는 배우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럼 님이 하실 그렇다면 이렇게 돼서 전문용어로 이제 간 본다고 그러는데 너무 속이 보이잖아. 너무 간부터 봐야지 또 아유 엉뚱한 사람한테 줄 수. 그럼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죠. 맞습니다. 예. 제가 그걸로 지금 살아온 사람 간 보면서.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오자마자 그래서 저한테 저요? 이렇게 돼서 이제 대본도 보고 했는데 일단 이야기 자체가 저는 되게 좀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되게 저도 좀 이 감정을 따라가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았고 이런 설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겠고 좀 재밌을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막상 촬영을 해보니까 정말 두 가지가 계속 공존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배우들은 얼굴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이게 화면에 잘 드러나게 표정도 명확하게 더 보일 수 있도록 연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습관일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피해야 되고 가려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로 뭔가 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몸짓이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또 목소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을 한 것 같고 또 이제 이명규 역할 박정민 씨가 시각보다 이제 청각이 훨씬 예민한 상황일 테니까 이 사람이 들었을 때 목소리가 또 어떻게 느껴질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감독님이랑 얘기해서 목소리 톤도 좀 잡아보고 여러 가지로 뭔가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좀 오해받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목소리로 완전히 표현이 돼야 될까? 그렇다면 연기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도 여러 가지로 새로운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면 NG가 났다라고. 그쵸. 예, 참. 얼굴이 잘 찍혔습니다. NG입니다. 아, 제가 얼굴이 나왔나요? 그게 참 어려웠을 것 같다.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그 외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하셨고 그래서 아까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이 전해졌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얼굴이 일단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하게 되면서 가을에 한국 시네마의 힘을 보여줄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될 소감 연상호 감독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박정민 씨께는 같은 질문 포함해서 그 박찬욱 감독님과도 남다른 인연이 있지만 아까 연상호 감독님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연기파 배우가 됐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선배 이병헌 씨와 맞붙게 된 소감? JTBC 엔터의 조영균 기자님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이병헌 선배님과 그 박정민 배우의 맞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표 연기파 배우의 자리를 두고 이병헌 정말, 배우님과 박정민 배우 9월에 맞붙어보자. 하늘 아래 같은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뿐이라는. 마지막에 박정민 배우의 멘트로 이병헌 선배님께 한마디 하면서 영상 편지를 진짜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또 선배님이시고 너무 또 영광스러운 타이밍에 함부로 제가 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박찬욱 감독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아닙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 갑자기 들어오네요. 그쵸. 저희는 저희 할 일을 열심히 하겠고요. 이병헌 선배님, 박찬욱 감독님 어쩔 수가 없다. 저도 꼭 극장에 가서 볼 테니까 얼굴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화이팅. 화이팅하고 극장에서 화이팅. 싸우자라는 게 아니라 싸우자 아니고 화이팅. 이게 화이팅입니다. 어느 때보다 즐거워 보이시는 우리 연상호 감독님 두 연기파 배우의 맞대결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손 들어주신 우리 이번에 그 노게런티로 얼굴에 출연하셨다고 그 제가 전해 들었는데 혹시 좀 연상호 감독님의 어떤 새 영혼을 새 몸에 넣고 싶다 이런 그 생각에 대한 공감을 하셨던 건지 좀 그것을 결정하게 된 이유 말씀 주시면 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노게런티로 진행한 것을 네. 이 자리에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요. 아. 네,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요. 농담이고 네. 그냥 뭐 좋은 영화, 좋은 이야기에 제가 네.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네. 사실 감독님을 제가 평소에 굉장히 사모합니다. 예, 아주 좋아하고 예. 같이 있으면 편하고 네. 작품 얘기도 많이 하면서 감독님께서 이런 어떤 본인의 이런 계획과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뭐 사실 이제 제작비가 적다고 하니까 네. 거기서 또 몇 분 달라고 하는 게 조금 약간 네. 좀 좀 약간, 속대 말로 좀 약간 짜치는 느낌이 드니까 네. 그래서 그냥 화끈하게 그냥 의리로 갑니다. 예, 열정으로 가겠습니다. 예. 의리로 가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한 거죠. 큰 힘이 없었습니다. 아, 예. 살짝 지금 후회가 된다. 예. 아닙니다. 감독님 파이팅! 파이팅! 네. 저는 사실은 저희가 준비한 금액이 있었는데 네. 뭐 약속하다 보니까 네. 조금 약간 화난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저희끼리 좀 술렁술렁했어요. 이거는 지분을 좀 더 달라는 얘기지. 회식비에 쓰시자 뭐라고 한 거죠. 네. 오히려 예, 조금 오해가 있을 뻔했으나 어쨌든 좋은 뜻으로 또 예, 같이 동참해 주시면 예, 어떤 식으로 또 나왔을지 이 기자님들도 꼭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것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네, 기자님들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배우분들과 우리 감독님께 끝인사 예,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번에 우리 감독님부터 이렇게 쭉 한번 네, 와볼게요. 저는 사실은 저 어렸을 때 저의 꿈은 네. 락커였습니다. 오, 이야, 네. 락 밴드 하는 게 저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네. 꿈이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악하는 건 되게 그런 게 부러운 거예요. 막 자유롭게 뭔가 그렇죠. 그 팀이 뭔가 네. 움직여서 하는 게 너무 부러웠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에게는 저의 락 밴드라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 얼굴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또 선보이게 돼가지고 네. 사실 저는 이 개봉까지 하는 이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끝을 제가 여기 계신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과 네. 관객분들과 한번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아, 예, 락밴드. 본인의 그러면 포지션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거기까지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캐스터네츠. 네, 캐스터네츠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지연 씨께도 예. 네, 저는 이 연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 3자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저는 마지막 장면을 보고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실까가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려가면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도 공유해보고 싶고 네, 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극장에 와서 네. 다 관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감정을 따라가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임성재 배우님 어떠셨는지. 예. 저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 장면 보고 정말 느낀 게 많았고요. 이번 영화는 이제 연상호 감독님에게 등을 돌릴 팬들이 돌아올 어떤 저의 찰스 등을 돌린 거를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등을 돌린 팬분들이 다시 돌아올 네. 절호의 찬스이자 아, 마지막 기회다. 올 여름, 올 하반기 예. 주목할 만한 텐트폴 영화 얼굴 꼭 보셔야 됩니다. 야, 은퇴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등을 돌린 그러니까 팬분들이. 이거를 등 돌면 뭐 은퇴작이 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아니죠. 등을 돌려서 이제- 업으라고 할 수 예. 있죠. 예, 업이라고. 예.
우리 등을 돌린 팬분들이 돌아올 만한 펜트폴. 이게 주목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네. 그런 영화가 될 것이다라고 해주셨고요. 사실 등을 돌린 스틸컷은 우리 신현빈 씨가 찍으시기도 하셨거든요. 등만 나오시네. 네. 자, 신현빈 씨 등 돌린 입장으로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성재 배우 얘기는 네.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의 장편 애니메이션들 또 그쵸. 초기의 작품들을 굉장히 예. 사랑하셨던 분들이 맞아요. 계시고 또 상업적인 작품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 초기의 감성이라는 것들이 물론 기존의 상업 작품들에도 충분히 녹아 있지만 그쵸? 그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보니까 아마 임성재 배우가 본인도 또 그런 팬의 한 그쵸, 사람으로서 그쵸. 그런 네네네. 얘기를 한 것 같고 네네. 뒷수습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네. 예. 마지막에 인사가 수습이 되거든요. 포청성 같으세요. 너무 현명한. 네. 제가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신 선생님으로.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런 것 같고 지연 배우 얘기처럼 저희 영화가 아마 보시고 나면 뭐 기자분들도 그럴 거고 관객분들도 되게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네네네.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또 어떻게 특히나 제가 안비아 정영이라는 인물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 영화를 보실까, 어떤 얼굴을 상상하실까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극장에서 또 만나뵙는 얼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깔끔한 또 네. 인사 감사드리면서 우리 권혜영 씨.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신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네. 내심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한국 영화 상황 네. 또 뭐 극장의 상황들에 대한 걱정과 네. 또 뭐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이제 하반기에 개봉되는 한국에도 다양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저희 얼굴도 그렇고요. 네. 하지만 그동안은 관객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영화의 형태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영화들이 이제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 통해서 또 관객들이 이번 기회에 극장을 찾아주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우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 또한 이 영화를 많은 관객분들께서 찾아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 기정사실인데 네. 이 영화는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네. 이 영화를 가지고 서로가 좀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영화를 촬영하기도 했고 제가 이 이야기를 대하는 어떤 태도도 그러했기 때문에 관객분들께서도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영화가 되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이 영화는 저는 굉장히 적확한 은유가 담겨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근사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관객분들께서 확인해 보시고 서로서로 저희하고도 언젠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관객분들이 또 다양한 의견 공유를 할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으로 저희 제작 보고회는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찍어가실 수 있도록 포토타임 가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준비가 되는 동안 우리 배우분들 잠시 무대 옆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무대 준비를 하고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1일 극장에서 우리 정영이의 얼굴과 죽음을 둘러싸 보면서 화이팅 포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얼굴 화이팅!